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FST 산 종목이지만 공부를 안 하고 사가지고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는 알았지만 EUV만 알았지 어떤 뭘로 돈 버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거는 좀 짧게 흘러갈 것 같아요. FST 영어가 이제 F 이거 한글로 바꿔서 그런 거예요. 이게 FST 이게 그냥 회사 그거예요. 8월 14일 기준 23,600원, 시총은 4,775억, 상장 주식수가 2천만 주, 외국인 소진율이 1.95%. 이게 얼마 전에 3만 얼마 막 2만 9천 원 넘어가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3만 9천 요때 최고점 올라갔을 때가 있었는데 정리를 못 했었죠. 더 올라가는 줄 알고. 그래서 한번 느꼈었죠. 많이 올라갈 때는 썩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FST 반도체와 연관되는 회사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 볼게요. 홈피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깔끔하죠. FST 파인 세미텍 코퍼레이션, 세미 반도체 테크 회사다. 파인 좋은 동가. 펠리클 사업부가 있고 TCU 사업부. TCU가 뭔가 봤더니만 알고 봤더니 이거 그거 칠러 GST 유니셉에 들어가는 칠러. 그리고 솔루션 사업부. 솔루션이 설명이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솔루션 사업부 있고 기술 연구소 있고 이렇게 네 가지 먹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 먹거리는 펠리클. FST는 펠리클. 우리나라 생산의 80%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거의 다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삼형, 뭐 미래상, 뭐 이런 식으로. 홈피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바탕. 월덱스는 녹색 바탕. 또 뭐 있지? 그거밖에 생각 안 나네요. 이렇게 제품 개요. 펠리클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마스크 표면을 대기 중 분자나 다른 형태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막이다. 막은 양극 산화된 알루미늄 프레임에 부착된 후 다시 레티클 위에 단단히 부착되어진다. 일반적으로 펠리클은 반도체 노광 장비, 프로젝션 얼라이너에서는 레티클의 한쪽 크롬면에, 스테퍼에서는 레티클의 크롬면에 유리면 양쪽에 붙여 웨이퍼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뭔 말이야.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음식 막 하다가 남으면은 뚜껑 안 덮고 그냥 랩 같은 거 씌워서 냉장고 보관하잖아요. 반도체 공정에서 깎고 막 씻고 막 세척하고 하잖아요. 이거 동그란 거 웨이퍼로 만들어 가지고, 웨이퍼는 올덱스 할 때 인곳 이 동그란 기둥이 나오면 이걸 자르면 이렇게 웨이퍼 된다 그랬잖아요. CD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게 팬팬하게 만들어 난 뒤에 여기에다 뭘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새기고 이게 세라믹이다 보니까 이 돌이다 보니까 아주 단단한, 이걸 깎을 때는 엄청난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 요거 이제 그러고 또 아주 정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동 중에 공기 중에 뭐 이렇게 이물질이 묻을 수 있다. 그거를 이물질 안 묻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싹 막을 씌우는 요게 펠리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물 냉장고에 넣는 랩 같은 거. 오케이. 그래서 사용 목적 반도체 수율 향상, 그러니까 이물질 안 묻게 수율 향상, 포토마스크의 수명 연장, 포토마스크 세정 주기 연장, 포토마스크의 오염으로부터 보호, 반복적인 포토마스크의 사용 시 오염으로부터의 격리. 이 자체를 포토마스크라고 마스크라고 그러죠. 이제 깎아가지고 이게 하고 올리고 깎아와서 하고 하여튼 렉카트 씌우는 거 그게 펠리클이라고 한다. 펠리클 검색 이거 단어 찾아보면 피막, 방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막 이 통과. FST 이게 마스크가 이렇게 막 깎여가지고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피막을 씌운단 말이에요. 여기 펠리클 이렇게, 요거 펠리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먼지가 이렇게 안 묻는단 말이죠. 이게 먼지가 침투하고 싶어도 안 묻는다. 이거 그림이 좀 어려워. 영어로 적어놨어요. 하여튼 통과. TCU 사업부. TCU가 뭔가 싶어가 검색해보니까
칠러였어. 칠러는 뭐? 칠러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 공부했듯이 유니셈과 GST, 제가 알고 있는 건 두 군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에서 만드는데, 칠러는 웨이퍼, 아까 동그란 거 웨이퍼라고 그랬죠. 웨이퍼를 월덱선에서 인공 나오잖아요. 좀 삼각뿔 기둥처럼 되는 거, 그걸 깎아서 만든 그 원판 형식을 실리콘들을 이제 막 깎고 막 이렇게 다듬고 하다 보면 엄청난 열이 발생되고, 그 작업 환경에서는 온도가 들쭉날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들쭉날쭉 할 때 품질이 잘 나올지, 온도가 한결같을지 품질이 잘 나올지를 물는다면 항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품질이 더 잘 나오겠죠. 그거를 관리하는 게 칠러예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 장치, 쉽게 온도 조절 장치,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00도에서 막 플러스 200도를 커버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영어로 적어놨노. 뭐 이렇게 세계 밸브의 컨트롤, 뭐 이런 거 어렵게 영어로 적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칠러다. 칠러. 템퍼처 컨트롤 유닛 통과. 자, 요거는 뭐야, 이거 어디지? FST가 이제 지사 뭐 지점 개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시안성, 우시, 총핑, 통과. 솔루션 사업은 솔루션 비즈니스, 그런데 솔루션 사업부의 사업 영역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12개의 다국적 반도체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센서 반도체, 전력 전자 반도체, LED, MCU 등 관련 사업, MCU 관련 사업이 휴대폰, LCD TV, LCD 패널, 모니터, 셋탑박스, 가전제품,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자동차가 MCU 관련 사업이라고 하네요. 뭐 다 연관된다고 해야 되네요. 그게 기술 자원 영업 및 마케팅을 주로 하는 걸 솔루션 비즈니스라고 하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요 고객으로 삼성전자, LG 포함하여 국내 주요 전자업체의 첨단 반도체 솔루션 및 이와 관련된 기술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 해외 10개 주요 반도체 기업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시장 독점, 비독점 지위를 갖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자동차 CCTV, 동작 센서, 산업용 GPS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뭐 말이야. 하여튼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나? 그래서 솔루션 사업부의 중에 사업부 제품 라인 영역별 중에 LED 라인이 있어. LED 라인은 에버라이트에서 하고 있어요. 에버라이트는 뭐 83년도에 만들어졌고, 뭐 이렇게 솔루션을 준대요. 그리고 솔루션 사업부 중에 아날로그를 담당하는 쪽이 있어요. AUK, 코덴시 AUK는 일본 교토를 시작으로 이런 거 있고, AIT, 팹리스 IC 회사, 팹리스, 파운더리, 뭐 디자인 하우스, IP 기업, IDM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팹리스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거 삼성 반도체 이야기에서 따온 건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팀이 있고, 웨이퍼를 생산하는, 이렇게 동그란 거 생산하는 게 있고, 그걸 패키징 테스트를 하는 팀이 있고, 판매 유통까지를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여기서 IP 기업 칩리스는 설계만 하는 회사가 IP 기업 혹은 칩리스, 반도체 설계만, 만드는 기술 없는 설계만. 팹리스는 설계도 하지만 판매 유통도 해요. 설계도 하고 판매 유통. 설계하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주문해놓고 판매들은 자기가 한다 이거겠지. 팹리스 회사로 그러면 인텔이나 이런 거 그럴 수 있겠네, 맞죠? 자기들이 만들지 못하고 설계를 주고 판매는 자기들이 하면 되니까. 디자인 하우스는 설계에서 웨이프 생산 조금까지만 감당하네. 디자인 하우스는 설계에서 웨이프 생산까지만 담당. 설계도 중간에서부터 들어가네요. 파운더리는 설계, 판매, 유통 전혀 안 하고 제작하는 데만, 설계도만 가져오면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거 대표적인 파운더리 회사가 TSMC, 대만 시스템 맞나?
하여튼 TSMC 이거 회사가 요 대표적인 파운드리 회사. OSAT는 뭐야? 패키징 테스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요건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삼성은 어디? IDM 업체. 종합 본드. 삼성이 다 처먹는 거야. 다 처먹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그러니까 좀 뭐렇게 해야 되나? 잘한다? 뭐렇게 해야 되지?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삼성이 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 팹리스에 인텔 같은 데는 막 공장이 없잖아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팹리스라고 볼 수 있죠. 설계는 애플이 하고 판매 유통은 자기들이 하니까 이거 만들어 달라. 이거 할 때 이거를 삼성한테 맡기고 싶어도 애플이 자기 경쟁 업체잖아. 그러니까 경쟁 업체에 물건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될 수 있으니까 막 전전긍긍했는데 TSMC가 나와가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기술력도 뒷받침해 주니까 TSMC가 삼성을 뛰어넘어 봤죠. 삼성은 그거 따라가려고 막 투자하고 있고 지금은 7나노, 막 5나노, 7나노, 막 3나노 이런 식으로 팹리스는 TSMC는 거의 5나노를 앞서가고 있을 거예요. 5나노에서 7나노를 삼성은 이렇게 막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고 추격해야지 삼성이 이렇게 더 커질 거예요. 그렇게 솔루션 사업부는 이렇게 있고 또 솔루션 사업부의 LOT 센서 부분에 ABOB, 어버브 반도체가 있고 픽스아트가 있고 리치 디스플레이가 있고 엄청 많아. 픽스아트에는 CMOS 이미지 센서가 있대. 이건 뭐 센서에 그거를 이미지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뭐 알려주는 거겠죠. 디스플레이 링크도 있고 어버브 아까 나왔고 리치 디스플레이 또 나왔고 컨슈머 쪽에서는 또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얘들이 R&D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EUV가 뭐 약자냐면은 울트라가 이거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초극자외선 익스트림 극초자외선 하여튼 그게 제일 파장이 지금 나온 기술로는 할 수 있는 5나노 뭐 7나노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EUV를 극복해야 된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EUV 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저 커팅 기술 이쪽으로도 자기들이 연구하고 있고 고성능 디싱소우 기술 디싱소우를 검색하니까 정밀하게 절단하는 기술 정밀하게 잘라야지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반도체용 포토마스크 검사 기술 미세 선폭 측정 기술 이런 것들을 지금 R&D 연구소에서 막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기회가 들어가면 이게 SP텍이 나오고 2010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시안 SFT 코 LTD가 중국 시안에서 2013년에 이게 설립이 되었어요. 시안은 중국 그거 삼국지 소설 보면은 동탁이 낙양을 버리고 갔던 장안의 옛 도시 이름이라고 하네요. 장안이 시안이라 있어요. 서안이 시안. 오케이. 코스닥 상장은 2000년도 했고 오래됐네요. 20년 됐으니까. 자, 회사 연례 보면 SFT 87년에 설립 화인 반도체로 설립하고 뭐 해가 14년에 펠리클을 만들어서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돼 버린 거야. 이때부터 펠리클로서는 이게 뭐 독보적인 힘을 발휘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5년에 공장 또 완공하고 17년에 스크루브 사업도 진출했네. 이거 뭐지? 클라넷. 그리고 19년 12월에 오산 F라인 증축 공장도 준공하고 19년 3월에는 SP텍 지분을 100% 인수하고 SP텍은 2010년에 설립하고 펠리클용 프레임을 SP텍이 했구나. 그래서 쭉쭉쭉쭉 만들다가 16년에 칠러용 AL 쿨링 블록 개발 완료. AL이 뭐야?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이 쭉쭉쭉쭉 막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레벨업이 된다라는 그런 기분이 좀 드는 뭔가 영어로 많이 적혀 있죠. 이래가지고 이게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이게 편편한 디스플레이 10.5인치
10.5 맞지 싶은데 10.5인치인가 10.5 크기인가 하여튼 이거 뭐 만들었대요. 라인 셋업 돼 있대요. 라인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주식 총수는 5억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금 5억 주 다 발행한 건 아니고 2천만 주를 발행했고 그 중에 자기 주식이 200만 주. 이거 뭔 맛이지? 자기 주식 유통 주식주가 1,800만 주인데 그냥 네이버 금융 보면은 그냥 유통 주식 수가 2천만 주로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 나누기 주식 순이익 나누기 주식 수를 하면은 EPS 나오잖아요. 순이익 나누기. 그래서 이 지금 주당 순이익이 714원이 나는데 이거 단기 순이익 여기 있네. 130억 나누기 요거를 하니까 130억 나누기 2천만 하니까 642원 나눠. 뭐지 싶었는데 요거로 130억 나누기 1,800만 주 하니까 714원이 나와요. 참 세밀해. 그래서 이거 근데 네이버 홈피나 네이버 금융 이런 데 보면은 2천만 주로 나와요. 유통되는 주식.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200만 주를 안 빼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EPS 내는 것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벌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것 뿐이에요. 대충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기에는 배당금을 80원씩 줬어. 한 주당 80원. 2만짜리 들고 있으면 1년에 한 번 80원 줘요. 80원. 더러워 죽겠네. 2인 4. 2%씩 몇 80%면 몇 프로야? 8, 26. 2%도 안 되지 이거. 1%면 200원. 230원. 80원이면 48, 32. 38, 24. 0.3%야? 1%. 더러워 죽겠네. 이거 38에 24. 계산이 안 되네. 최소 삼성은 3% 주잖아요. 삼성은 배당금이 외국인 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국인들은 배당 이런 거 주주 친화적인 것 띵거 많이 이거 이재용이가 뭐 배당금을 줬겠습니까? 외국인 주주들이 막 그러니까 줬겠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1,500 얼마더라? 1,354원인가 1,500원 정도가 나와요. 한 주당 354원. 석 달에 한 번씩. 삼성 자랑을 하네. 354원씩 석 달 하면 얼마지? 잠깐만. 354 곱하기 4는 1416원. 1416원이 주당 배당금이에요. 삼성 괜찮죠? 석 달에 한 번씩 나와요. 석 달에 한 번씩. 한 주당 300원. 근데 이거 한 주당 80원 나오잖아. 더러워 죽겠네. 이거 미국 주식 따라가려고 하고 미국처럼 주주 친화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배당금을 더 올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성장하는 회사라 가지고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다 큰 회사들은 배당금을 더 올려야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펠리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펠리클 반도체 제조 시 노광 식각 공정에서 반도체 서류 혈궤도 이렇게 포토마스크 이게 포토마스크가 반도체 서류 혈궤도 설계를 한 회로도 반도체 회로도 그러니까 음식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냉장고에 넣어야 돼. 그 냉장고 넣을 때 랩 씌워 가지고 먼지 이런 거 안 묻게 하는 거. 그게 뭐다? 펠리클. FPD는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펜펜한 디스플레이 엄청 많죠. 휴대폰도 펜펜한 디스플레이고 테레비 뭐 펜펜한 거, 뭐 LCD 펜펜한 거, 웬만한 거 다 커브드 LCD 말고는 거의 다 펜펜한 거, 이렇게 접히는 거 말고는 거의 다 펜펜한 거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모니터에도 이렇게 펠리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펜펜한 거에다가 펠리클을 만들 수 있다. 랩 이렇게 소모성 부품이고 TCU는 칠러는 말했다시피 에칭 공정에서 세라믹 에칭 공정 이렇게 펜펜한 요거 포토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깎을 때 그게 거의 돌 같은 세라믹을 깎는 거라가 열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맞추는 기계가 칠러입니다. 칠러. 온도 조절기. 쉽게 말하면 열대어 키우다 보면 열대어는 온도 낮으면 죽잖아요.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온도 조절기라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칠러는 한번 들어가면 GST는 인수했을 때도 알다시피 칠러는 한번 들어가면 요게 주기적으로 부품하고 이런 거 뭐 코웨이 도움이 와서가지고 코웨이 서비스 기사 와셔가지고 이렇게 막 서비스 해주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이 칠러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해요. 경과하고 용역 그 말입니다.
솔루션 사업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런 것들을 솔루션 해주는 것들이 쭉 있다. 요거 시안에서 칠러 장비 품질 보증 AS 용역을 주사업으로 영위한다. 시안에서 칠러 장비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좀 주로 하는 모양이네. 그렇다고 우리나라 거 칠러까지 시안에서 하지 않겠죠. 저 해외 지사들 이런 것들은 시안에서 하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랜드 메모리가 있고 D램이 있는데, 랜드 메모리는 랜드 D램은 많이 들어가죠. D램, 램. D램은 전원 끄면 기록이 다 지워져 버려요. 랜드 메모리는 SSD 많이 들어봤죠. 그게 랜드 메모리를 이용한 저장 장치인데 전원 꺼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엄청 빠르고 그 대신 엄청 고가였는데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많이 풀렸지만, 예전에는 D램 랜드 메모리가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메모리 반도체 D램이 2007년도에 과잉 공급하여서 판매 가격이 하락되고 2008년도에는 신용위기, 그때 뭡니까 그거 서브지 그 뭐 리먼 사태죠. 2008년에 그게 와서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그 침체된 게 2009년까지 가면서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다. 뭐가? 반도체 업황이 2010년에 디지털 기기의 모바일화. 2010년에 뭐가 나겠습니까? 이거 애플 나왔잖아요. 애플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의 모바일화가 이루어지면서 D램은 PC에서 모바일로 가고, D램이 PC에서 모바일로 가고, 랜드 메모리 수요가 모바일에서 PC 영역으로 확대, SSD 이런 거 확대된다. 확대되고 있으면서 2018년에는 반도체 사상 최고의 매출을 찍고 정점을 찍고, 19년에 조금 다소 주춤하다가 2020년에는 연평균 5.9%씩 성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누가? 체인 IC 인사이츠에서 발표했다. 이게 누구냐고요? 몰라요. 일단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 반도체 특성상 제품 수명 주기가 매우 짧대요. 이게 막 만들어가 막 쓰다 보면 또 용량이 커지고 막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빨리 돼야 된다는 것처럼, 차 같은 경우는 막 한 5년 타면 또 신차 나오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특성상 그거보다 더 빨리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 우리 폰 기능 계속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처럼 기능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 특성상 반도체는 제품 수명이 짧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비중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일부 구조조정되면서 반도체 경기 변동폭은 전과 비교하여 많이 줄어들었으며, 최근 인터넷과 정보통신에 의해 디지털 융합화의 전개로 반도체 기술도 시스템 온칩, 시스템 안에 다 넣는 거, 복합칩, 인베드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인베드화는 뭐야? 메모리와 비메모리와의 융합화, 고집적화,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기술, 그리고 웨이퍼의 대국영화, 자동기술의 도입으로 반도체 경기의 사이클이 다소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신기술로 이제 뭐 같은 칩에 다 막 때려 넣는 거나 막 웨이퍼 이런 거, 웨이퍼 지금 300mm 이렇게 뭐 300mm가 거의 지금 최대인데 지금 450mm 막 이렇게 한 방에 큰 걸로 하면 많이 만들 수 있거든. 그래, 그런 것들도 막 나오고 그런 신기술이 막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이 처지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 요소로 꼽혀지는 거는, 이건 기술력이 처지면 바로바로 잡아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반도체. 지금 얼마 전에 인텔과 AMD가 있었잖아요. 인텔과 AMD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바톤이라는 시리즈로 엄청나게 주가를 올리다가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인텔에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죽을 쓰다가 최근에 AMD가 이를 갈고 나와 가지고 5나노 공정인가 7나노 공정의 CPU를 만들어서 인텔을 눌렀거든요. 그래도 인텔은 기술력이 있어서 견디다가 최근에 인텔이 무기를 하나 냈는데 그게 이제 신기술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치면서 기술력이 없다 하고 못 만든다 하고 막 그래서 지금 처지는 거예요. 인텔이, 그 잘 나가던 인텔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지. 그 말입니다. 인텔에서 나왔던 말 중, 인텔 회장이 했던 말 중에 1년에 한 번씩 그걸 못 만들면은 그걸 원리가 있었는데 무슨 원리더라 까먹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더 미세하게 응용 기술, 메모리 컨트롤러, 펌웨어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결합된 응용 복합 제품의 개발이 중요한 사업의 경쟁력인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기술력은 무조건 계속 기술력은 계속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후발 업체들이 따라오더라도 뒤만 보고 따라오지 잠시 머뭇거려버리면 추월해버립니다. 추월해버리면 시장을 회복하기라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보니까 포토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 반도체 공정 중 주로 에칭 식각 공정에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거죠. 그래서 만드는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펠리클이 얼마의 매출을 올리냐면은 2020년 반기 6개월치가 펠리클 매출이 318억이에요. 전체 매출의 39%. 펠리클이 39%밖에 안 된다고? 펠리클이 39%. 그러면 칠러는 2020년 반기 매출은 455억. 우와. 455억. 전체 매출의 56%. 이게 생각보다 높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GST와 유니셈을 찾아봐서 이걸 또 공부해봤잖아. 그러니까 GST 1분기에는 GST는 합치니까 200억이야. 1분기면 3개월치예요. 3개월치. 이것도 3개월치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200억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와 지금 여가 그냥 간단하게 수치로만 하더라도 GST와 유니셈보다 전문적으로 칠러하고 만드는 회사보다 하기서 이것도 전문적으로 칠러 만들지 더 잘 만들고 있어. 근데 이 회사가 좀 더 늦게 시작했대. 더 늦게 시작했는데 시장에 더 늦게 뛰어들었는데 지금 매출이 여기하고 거의 육박하게 나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서는 사바사바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술력이 인정받았다. 기술이 먹혔다 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지금 56%의 매출 455억을 했다고 하네요. 칠러. 그리고 여기서는 에너지 전략형 칠러도 만들어냈대. 안 그래도 요즘 에너지 막 얘기를 하니까 거의 에너지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쓸 거예요. 기업들이. 애플 같은 경우는 뭐 GD, ND인강, RD인강 같은 수치로 친환경 에너지로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 기업하고만 거래하겠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SK와 거래를 했는데 2025년까지인가 2030년까지 너희들이 만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납품하는 거는 100%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된 물건들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전량 네 물건을 사줄게 이런 계약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다니. 유기농으로 생산만 해 우리가 사줄게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에너지 전략형 칠려 이런 거는 상당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펠리클이 당사만이 유일한 제조업체래. FST가 내수 시장을 80% 차지하고 싶어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밖에 못 만든대. 80%. 이거는 그냥 해자지 해자. 그래서 칠러는 경쟁업체 유니셈, GST, 테키스트는 내 기억 속에 없는 거라 가지고 생각도 못했는데 테키스트로도 있는 모양이에요. 4사가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요건 납작한 평평한 평판 디스플레이 요거는 10.5G 대형 펠리클 개발 및 양산을 위해 오산 공장 증축 19년 말에 증축했잖아요. 설비 확충 19년 말에 이거 완전히 했던 나오네요. 그러면서 2020년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라 대형 펠리클 시장 점유율 향상이 예상된다.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중국 대륙이니까 텔레비전 큰 거 본다. 거기에 펠리클이 들어간다 이 말이겠네요. 그러면 왜 FST만 펠리클을 제작할 수 있냐를 봤을 때 보니까 펠리클 제조하려고 하면은 대규모의 클린룸이라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설비장이 필요한 모양이야. 그래, 누군가 돈 많아가지고 설비장을 만들었는데 물건이 제대로 안 나와버리면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접근해서 만들어낼 만한 그게 안 되는 모양이지. 그래서 숙련된 제조력과 화학물질에 대한 노하우 등이 딱 이 FST만 있어가지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저것밖에 못하니까. 그리고 펠리클은 메모리 제조업체보다는 비메모리 분야에서의 소재업체로서 수요가 굉장히 큰 특성을 보인다.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거든.
TSMC가 비메모리로 거의 뭐 세계를 주름잡고 있으니까 CPU 뭐 그런 것들 비메모리 기억 안 하고 그냥 그거 연산하고 막 이런 메모리 있잖아요. 비메모리 공부해. 그래서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봤는데 이 TSMC에서 한번 뉴스 검색해 볼까요? 뉴스 검색해 볼까? TSMC에서 펠리클 TSMC EUV 마스크용 건식 세정 기술 세계 최초 개발 2020년 8월 4일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TSMC가 EUV 극자에서 마스크용 건식 세정 기술을 개발했던 수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불량원을 보면 또 쭉쭉 나오는데 EUV 포토 마스크는 펠리클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 유형의 펠리클 마스크. TSMC가 광 투과율을 높이고 노출 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펠리클이 없는 EUV 마스크를 선택했으며 펠리클이 없는 EUV 마스크를 선택했으며 건식 세정 기술의 나노미터 이하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해 제거함으로써 오염을 막아 99% 입자 감소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EUV 마스크 사용률을 2019년 도입 당시와 비교해 80% 이상 늘어났다고 하네. EUV 마스크의 수명 연장은 경제 효과도 6,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요게 지금 야들이 이렇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자기들만 쓸 수 있는 거든지 아니면 FST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FST에서 이제 자기들이 뭐랄까 해야 되나 이제 EUV 펠리클을 만들어내면 EUV 전용 펠리클을 만들어내면 여기에서 써가지고 만약 요게 2만원이다 2만원 써서 만들어내는 게 제품 막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총 가격이 뭐 한 1억. 근데 저렇게 TSMC가 했는 저걸로 이제 펠리클을 안 쓰고 했는 걸로 했는 기계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계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만약 2억 이래 나오면은 2억 이거보다 이걸 더 쓸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래되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먼저 시장을 이제 하는 쪽이 점령할 거라고 봐요. 이건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 만약 하나 여기가 가격이 너무 다운되게 만들어 생산할 수 있는 그걸 기술을 획기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 시장은 FST는 나가리 펠리클은 나가리 돼버리는 거예요. 나가리. 자, 그렇게 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판넬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소재 사업은 그 중요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 공정 중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마스크, 포토 마스크 회로 원판을 마스크라고 해요. 보호하기 위해 보호체 펠리클이죠. 초대형화되고 고품질화를 요구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많이 쓰일 거다. 요런 식으로 자기들처럼만 하면은 요런 식으로 많이 쓰일 건데 TSMC에서 건식 방식으로 자기들은 펠리클 없이 제작하는 기술을 발견해 버리기 때문에 그 제작 단가가 많이 싸버리면은 여기는 나가야 된다. 넘어갑니다. 칠러의 핵심 경쟁 요소는 가격, 품질, 판매 전용 서비스. 가격이 싸야 되고 품질이 좋아야 되고 판매 AS 요거 순간순간 필터도 자주 가까라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칠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 거의 아까 전에 매출을 봤을 때 450억이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EUV가 지금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먹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세대 EUV 펠리클 연구 개발에 지금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만 성공되면은 막 이제 주가가 뛰는 거는 막 그냥 막 뭐야 그 타조 널뛰듯이 뛰고 할 겁니다. 현재 차세대 EUV 펠리클 관련하여 연구 개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요게 차세대 먹거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칠러에서는 극저온 칠러 기술과 과거부터 개발되었고 현재는 스몰 사이즈의 극저온 칠러 장비 개발을 완료했대. 극저온 칠러 기술은 옛날에 있었고 요즘은 조그마한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조그마한 것도 다 만들고 있다 하면서
얘들은 하여튼 기술적으로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계속 다른 업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FST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확한 건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평편 디스플레이 PFD PCB는 그거 뭐 인쇄 회로기판이라 보시면 돼. 그냥 그뭐 메인보드 같은 그런 그런 판 그런 것들. 측정 반복 속도 10나노 수준 회로 선폭 장비를 장기 신뢰성을 거쳐 개발 완료했다. 이게 뭔 소리야? 측정 반주. 그래서 세계 최고 성능 및 최고 가성비를 갖춘 장비 개발로 중국의 해외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PCB 신규 투자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설 경쟁이다.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전에 나서가지고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사업에서 매출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은 FST가 요거 펠리클이죠. 펠리클이 20%, 요게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1000만, 10억, 100억, 209억, 24% 차지하고, LCD 펠리클은 106억, 12%를 차지. 합치면 36.8%를 차지해요. 36.8. 그리고 펠리클 프레임이 44억. 이까지 합치면은 40.12억이네. 아, 40.12억이 아니고 퍼센트네요. 퍼센트 41% 가까이. 근데 난 이거 깜짝 놀랐는 게 칠러가 난 이만큼 할때 칠러가 410억 반분기 6개월치 410억을 팔았고 그게 47%나 돼요. 칠러가. 제품 AS는 그거라고 했죠. 제품 AS가 51억이 나와요. 용역 비용이. 이게 AS 용역 뭐 필터 갈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51억이 나와요. 지금 51억이지 1년이면 100억이니까 한 달에 거의 한 8억 꼴 들어가는 거죠. 월 8억이 용역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짝살나네. 이건 꾸준히 들어가.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거는 팔려야지 기계가 설치가 되어야지 쓰이는 나가는 돈이지만 유지 관리는 계속 들어가는 거. 장비 임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합계가 861억, 총 861억이에요. 매출이. 딥 UV 펠리클. 이건 주요 제품. 이거 기계 가격 한번 볼게요. 펠리클이 내수는 4,100원이니까 49만 3천원. 49만 3천원. 수출용은 23만 7천. 더 싸네. 사구리야. 더 싸. 근데 33기보다는 비쌌어요. 올랐어. 그리고 칠러는 가격이 요거는 요럴 뿐이지 들쭉날쭉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칠러는 그 반도체 공장에서 원하는 대로 우린 이런 기능 요런 거 넣어주고 디자인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원하는 게 있을 거거든. 그럼 거기에 맞춰 가기 때문에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가를 내놔보면은 대당 내수용은 2,860만원, 한 대 2,800만원. 그리고 수출용은 3,400, 이건 또 더 비싸는 수출이. 오, 부자야. 3,400만원, 수출용은 3,400만원. 스크루바가 5천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요렇게 칠러는 대당 2,800만원짜리다. 내수용만. 수출용은 3,400만원. 반도체 칩 단위는 이건 뭐야? 칩. 이건 이렇다고 하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재료값은 펠리클 제조물질 6%나 차지하는 게 24억이나 들어가고, 이거 프레임 케이스 외에 펠리클 지지대와 보호 박스가 요건 18%나 차지하는데 요건 71억. 그리고 펠리클 소모재 한 27억. 합치면 7%, 25%, 31%. 요게 재료값 31%. 펌프는 이거 순환 장치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칠러에 많이 들어가겠죠. 요게 227억이나 들어가네. 펌프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네. 관이 한 41억 들어가고 10%. 칠러께 68%나 들어가네. 재료값이. 아이고야. 그래서 합쳐가지고 392억이 재료값으로 들어가요. 원재료값이에요. 원재료값.
펠리클의 가격은 원재료, 품질, 환율에 따라 1년 단위로 변동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주문 생산, 칠러는. 자, 요거는 클린, 이거는 37만 개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칠러는 2,500대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인겠죠. 똑같네. 만들 수 있는 양이 똑같네. 하루에 뭐 8시간씩 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네. 1일 평균 16시간 일했을 때 1일 평균 8시간 일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양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요번 분기에는 82,127개를 만들어냈고 칠러는 막 1,494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6기니까 6 곱하기 2를 해야죠. 거의 대충 평균 내놓으면 34기 반기니까. 그러면 2,800. 작년 실적은 바로 뛰어넘어 버린다. 이것도 그냥 곱하기 그냥 간단하게 2만 하면 뛰어넘어 버린다. 큰 일이 아닌 이상. 요거는 이제 생산 설비 현황, 뭐 이렇게 토지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간에 보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있더라고. 그래 이건 또 뭐 만드나 싶었어요. 64억. 뭘 건설 중이지? 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건설 중인 자산이 꼭 만드는 자산 아니고 뭐 다른 것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포함되는 게 제가 얼핏 봤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 그거 생각날 때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통과. 재료 매출 실적. 재료 이건 뭔 소리야? 수출, 장비, 재료를 내수했다고? 이거 깜짝 놀랐네. 펠리클이라고 적어놔야지. 펠리클 내수가 2261억, 수출이 101억, 합쳐가 363억. 장비는 스크루버죠. 칠러죠. 내수가 323억. 와, 수출이 139억, 합쳐가 462억. 와, 엄청나다. 맞죠? 이거 지금 1년치를 거의 90% 가까이, 90%인가? 58에 40. 몰라. 하여튼 80% 이상씩 차지해버렸어. 이거는, 이것도 곱하기 2 해버리면 90이 넘어가죠. 900억이 넘어가거든요. 솔루션 사업도 31억이나 되네요. 수출해서 많이 더 솔루션 해주고, 기타가 4억. 합쳐서 861억의 매출이 발생. 반기분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면 1600억 매출 예상. 거기에 영업이익이 뭐 30%만 잡아도 3일은 368, 한 480억. 480억이면 곱하기 10 하면 시총 4,800억. 지금 얼마지 시총? 통과. 좀 이따 보면 되겠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판매 경로. 판매 경로는 국내의 경우 대금 회수 조건은 어음이나 구매 카드 이렇게 하고 현금 결제 조건을 하고, 수출의 경우 TT 방식으로 해서하는데 TT 방식이 뭔가 봤더만 TT 여기서 물건 줄 테니까 돈은 알아서 줘. 이거 이제 그러니까 단골들끼리 많이 하는 거. 자, 물건 보냈다. 돈 보내면 돼. 이렇게 생전 처음 거래하는 사람한테 물건 보냈어요. 돈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생전 처음 거래할 때는 자, 계약금조를 얼마 받고, 자, 물건 딱 줄라 갈 때 잔금 마무리 딱 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TT 방식은 뭐 텔렉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 뭐 단골들이 하는 거래 방식이라고 보면 돼. 그냥 외상 거래 비슷한 거. 외상 거래는 아니지. 물건부터 먼저 주고, 뭐 아니면 돈부터 먼저 받고 중고나라 거래하듯이 선입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방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판매 조직은 3개의 사업본부, 펠리클 장비 솔루션 사업부가 있고, 각각의 각 한 개씩의 영업팀들이 있어요. 펠리클 영업팀, 장비 영업팀, 솔루션 사업부, 솔루션 사업부 영업팀, 이런 식으로. 판매 경로 국내는 직접 판매하고 수출은 직접 판매 또는 위탁 판매를 한다. 펠리클 반도체는 당사 상표 FSD 부착 방식으로 하고, 장비는 당사 상표 부착 방식 또는 OEM 방식으로 한다. 당반기 말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는 금융상품, 현금이란 말이죠. 현금성 자산이 162억. 매출채권은 뭐다? 물건 줬는데 돈 아예 못 받은 거. 그럼 이 돈이 어디로 들어오지? 이 돈이 어떤 매출로 잡히는지 몰라요. 나중에 돈이 현금으로 들어왔는데 그것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나중에 되면 알겠죠. 그때 되면 또 설명할게요. 매출 채권이 그래서 151억 합치면은 346억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는, 연체되었지만 돈 못 받았지만 손상됐다는 거,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가망이 있는 이런 말이네. 개별적으로 손상된 거, 못 받는 거, 띠는 거네. 돈 띠는 거네, 맞죠? 이건 돈 띠는 거네. 자, 전기 말에 비교하면은 346억, 326억, 20억 정도 증가되었다. 현금성 자산이. 통과. 돈 띈 거는 한 1억 정도 증가됐네. 이거는 한 4억 정도 증가됐고 손상되지 않았고. 자, 유동성 위험. 부채인데 부채에 유동자가 붙으면 유동부채, 유동자,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붙으면은 1년 미만 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부채. 1년 안에 안 갚아도 된다고 했지 뭐 10년 안에 갚아도 이런 거 아니죠.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거. 이거를 글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키가 183이 조금 안 됩니다 하면은 182인강 1인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83이 조금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생각하는 조금이 12cm가 조금인지 20cm가 조금인지는 모르니까 정확하게 물으셔야 돼. 그러니까 유동부채는 1년 미만에 갚아야 되는 거, 비유동은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거. 그게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뭐 1년 1개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미만짜리가 150억이 450억이고 1년 넘어가는 부채가 이걸 합치면은 590억인데 450억을 빼면은 140억 정도 남겠네요. 자, 이건가? 여기 이거 440억 131억 되겠네. 131억 통과. 자, 이건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이거 헷갈린 거. 이게 사채 및 차입금의 합계, 차감, 뭐 순부채, 총자본 뭐 있는데 이게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본 총계, 자산으로라고 안 나오고 자본으로 나왔어요. 자본 총계, 총자본, 총자산도 아니고 자본은 보통 내 본전이 자본이거든. 자산이 빚하고 자본하고 다 합친 걸 자산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거는 총자본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비로 이게 연구개발팀이 펠리클 사업부 팀이 있고 TCU 이거 온도 조절 장치, 이거 칠러 사업팀이 있고, 그리고 신제품 개발 사업팀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개발, EUV 개발, 펠리클 공정 개발, 펠리클 생산 장비 개발, 설계, 펠리클 개발, 차세대 칠러 설계 공정 업무. 그래서 연구비를 32기에 52억, 33기에 58억, 34기 반기인데 벌써 33억. 그러면 곱하기 1을 하면 66억 정도 쓴다. 내가 기억하기로 GST가 100억, 유니쌤이 60억인가. 제일 많이 줬던 데가 탑 엔지니어링 400억. 엄청났어요. 탑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비가 400억 썼어요. 맞을 겁니다. 틀리면 어쩔 수 없고. 자, 통과. 그래서 연구개발 실적이 뭔가를 막 하고 있어요. EUV 펠리클 개발하려고 뭐 간단한 걸 해왔단 말이야. EUV 펠리클 자체막 연구를 위한 설비 투자 진행 중 해놨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형 쿼터 개발 1600 곱하기 1800 사이즈를 통해 차세대 10.5GM 8.5G 브로스 펠리클 양산 완료. 준비됐다. 레디고. 그리고 단위 공정 자동화 및 이송 공정 자동화 개발 완료. 자동 공정도 완료. 레디고. 그래서 칠러 쪽에는 하이브리드 전기 칠러 개발. 이게 전기 칠러의 장점인 온도 제어 기능을 유지하고, 컴프레셔 칠러의 장점인 대용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가 반도체 에칭 공정용으로 1차 개발이 완료됐대. 좋아. 그래서 고온용이 있고 극저온용도 다 개발해놨다. 극저온용은 마이너스 80도씨 대역의 저온 냉동 칠러 기술 개발이고,
고온은 ALD 공정의 확산으로, ALD는 뭐지? 플러스 100도의 대역 온도가 플러스 200도, 250도에서도 이제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2020년 말 완료 목표이네요. 2020년 말. 여기도 또 차세대 먹거리가 또 나오고, 또 EUV 소스 개발, 측정 장비 광원 개발 및 제작 완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여기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약 재무정보. 시총이 4,775억이나. 까지 내가 얼마로 했어요? 까먹었네. 통과. 자, 이렇게 보면은 유동자산을 움직이는 자산,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 현금성 자산 불어났고, 비유동자산, 현금으로 당장 만들기가 힘든 자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 현금,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거 얼마서 왜 설명해야 되지? 통과. 자산 총계가 1,924억. 이 중에 부채가 679억. 빼면은 1,200억 정도가 자본금이겠네요. 자본금 합쳐, 네, 자본 총계 1,200억. 670억에 이거 거의 한 반 정도 되니까 부채율은 한 50%, 40몇 프로, 50% 정도, 60% 좀 못 되네요. 부채율이. 요렇게 계산해보면. 부채율 50% 정도, 50%, 약 50%. 그래서 EPS가 714원. 714원을 적정 주가를 곱하면은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야 1년치가 나오죠. 이거 반기분이니까. 그러면 1,400원. 1,400원에 23,600원을 나누면은 18인가 17인가 정도 나올게요. 17배. 멀티플이 17배가 될까? 비싸다. 저희의 결론은 비싸다. 아직은 비싸다. 근데 EUV가 성공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싸겠죠. 일단 통과. 자, 여기 보면은 유동자산,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출채권이 물건 팔고 줬는데 아직 돈 못 받은 거 190억이나 돼. 돈 좀 줘라. 그리고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491억이나 돼. 비유동부채,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부채, 여기에 종업원 부채도 있고 뭐 장기 차입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게 679억. 자본, 이익준비금, 이익증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되지 않는, 나 이건 어려워가지고, 이익이 발생돼가 남는 돈이 있는데 그게 미처분되었대. 뭔 소리야. 하여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돈이겠지. 일단 저건 통과해요. 그래, 자본금이 1244억, 자산은 1924억. 이 자본도 증가됐습니다. 전 33기 말보다는 계속 증가된 거예요. 자, 이제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면은 33기 반기에서는 617억이면 올해 반기에는 861억이에요. 와, 많이 차이 나죠. 대충 계산해도 250억 정도 차이 나죠. 그리고 33기에서는 96억이면 뭐가 영업이익이 96억이면 올해는 166억이 거의 한 70% 정도 차이 나죠. 상승했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작년에는 99억이었다면 올해는 130억이에요. 엄청나게 향상된 거, 거의 한 30억 불어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나온 금액이 요게 이제 요거 714원은 EPS를 계산하는 법은 earning per 주식수, earning 실적, 어딨나 실적, 당기 순실적, 요거 나누기 주식수, 요거 하면은 요 금액은 안 나오는데 여기서 뭐 200만 주를 빼니까 딱 나왔어요. 200만 유통되지 않는 주식수 대충 나오면 돼요. 그래서 earning per 주식수, earning per 또 뭘 하면은 ROE가 된다고요? earning 이익에 돌아오는 시간, 이익에
뭐였더라? 순자본. 내 자본. 순자본을 하면 ROE가 돼. EPS는 순이익의 주식수를 낳는 거고 ROE는 순이익의 순자본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ROE가 퍼센트가 나와요. 퍼센트 하려고 하면 또 곱하기 100 해야 되지. 하여튼 간에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어닝이 714원. 아까 전에 곱했을 때 1400원. 멀티플의 17배. 아까 말했던 거예요. 요거 23600원 나누기 1400을 하면은 17이 나온단 말이에요. 17, 16.891.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벌어들이는 거에 17배의 가치를 받고 있는데 이 17배 가치를 받고 있는 게 정상적인가? 각자가 생각하기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회사가 이 정도면 적당히 받고 있네 생각하면은 적당한 가고 이 회사는 한 1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그러면 10이면은 14,000원 정도인데 지금 근데 23,000원이네. 그러면 비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통과. 그래서 이 회사가 연결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39억, 33기에는 96억 엄청 올랐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33기에는 79억 마이너스가 투자. 그리고 올해 34기에는 70억 투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33기에는 45억 투자, 34기에는 32억 투자.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완벽하게 되네요. 영업활동에서는 돈 벌고 계속 영업활동을 늘리고 투자도 계속 하면서 재무활동도 계속 갚아나가고 이게 완벽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박수. 자기 주식 취득 날렸단 말이에요. 이만큼 3억 8천치 자기 주식 숫자를. 자기 주식 2천만 주가 있으면은 2천만 중에서 3억 8천만 치주 날려버리면은 줄어들잖아요. 가치가 자꾸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더 올라간다. 통과. 회사의 계획은 똑같고 이렇게 장명식 님이 대표입니다. 16.94%. 유동자산 이걸 내가 왜 체크해놨지? 190억.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매출했는데 받을 돈. 매출하고 돈 못 받은 거. 대선 충당금은 외상값. 외상값 대비해서 빼놓는 돈. 그렇게 배웠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딱 꽂혀가는 머릿속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면 매출 채권이 들어와서 어디에 어떻게 찍히지? 무슨 금액으로 찍히지? 돈이 어떻게 들어왔다가 찍히지? 매출 채권을 회수할 때는 그거 금융소득으로 찍힌다고 하던가 제가 또 얼핏 또 본 게 같거든요. 하여튼 공부하다 보면 아직 주식 갈 길이 머니까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개념 잡히겠죠. 공부하다 보면 잡히겠지. 그렇게 해서 여기는 유동자산이 190억.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들을 유동자산 맞나? 움직이는 자산.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자산. 하여튼 190억 통과. 연체되지 않는 채권은 151억. 손상된 채권은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있고. 정기 말에는 362억이 연체되지 않는 채권. 미수금도 11억. 원래는 미수금이 1억. 그리고 매출 채권은 돈 못 받은 거는 151억. 총 합계 손상되든지 6개월 초과되든지 3개월 초과되든지 총 합계 당반기 말에는 194억. 미수금이 10억. 정기 말에는 돈 못 받은 게 200억. 미수금이 21억. 물건 주고 돈 못 받은 게 200억이고 돈 못 받은 거는 21억. 야, 21억을 안 주나? 환장하겠네. 가자 3만원 다 이거. 이거는 또 뭐야? 매출채권 통과. 요거 보니까 선급금이라 나오더라고. 선급금 계약금이래. 계약금. 이거 계약금. 기타 자산의 내용을 계약금 쪽으로 35억을 줬다. 선급 비용 27억을 줬다. 선급 비용은 뭐지? 선급금은 계약금이고. 이건 그렇다고 하네요. 재고 자산은 그냥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상품은 만들어 놓은 거고 제품은 어디까지 만드는 거지? 잠깐만요.
제품은 이미 팔려고 쌓아둔 물건. 상품은 뭐야 그러면? 상품이 쌓아둔 물건 아니야? 상품은 다 쌓아둔 건가? 헷갈리네 이게 또. 헷갈리는 건 패스.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얘들 돈 있으면서 얘들도 파망을 알더라고. 보니까 애플에 이마에 투자를 했어. 2억 4천치. 구글에 2억 4천치 투자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2억 4천. 다 똑같네. 비자에도 2억 4천. 실리콤템, IC뱅큐, 라이오닉 코리아, IMTV, 엘트린, 뭐야 이거, 센스, 한국축산 데이터, 버너톡스, K그라운드, 홍릉, 이런 식으로 주식을 이 금융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뻥 튀었어. 이 10, 20, 30, 40%? 40% 정도? 30% 정도 뛰었어. 이거는 10% 뛰었고, 이것도 10% 뛰었고, 이것도 10% 뛰었는데, 이거는 한 30% 뛰었어요. 대단하네. 애플이 좋아요. 통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 중에는 2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피에즈 플라즈마가 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42.6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 플랫폼은 39% 지분율, 클라넷은 26%, 이솔 많이 들어봤죠. 반도체 만드는,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27%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계속 이게 뭐야, 순자산이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더라고. FST 우시 100% 통과. 연결회사 지분법 계산, 자산들을 한번 볼게요. 피에즈 플라즈마가 자산이 5억 2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239억이 자산이에요. 매출 48억짜리. 근데 순이익은 적자야. 1억이 적자야. 시업 플랫폼 7억짜리 자산, 부채는 4,800, 매출액은 7억, 오, 자산보다 더 많이 벌었어. 순이익이 2억 3천, 클라넷2가 3억 8천짜리인데 매출액이 4,100만원 냈는데 손해가 5억 8천. 이솔이 13억짜리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매출액이 1억 2천짜리인데 손해가 12억이야. 에라네. 맞죠? 근데 전기보다는 돈 더 못 벌었네. 여기서 전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반기 순수익이 39억이나 됐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억 됐어요. 여기 뭔가 뭐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데, 뭔가 이렇게 뭐 지었든지 뭐 재고 물건이 있든지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일단 통과. 단기와 전반기 중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매출이 450억, 상품 매출이 45억, 제품 매출이 801억. 상품 매출이 뭐라고요? 펠리클 적어야 되나? 펠리클. 그럼 제품은 칠러겠지. 기타 수익은 뭐 용역, 뭐 여러 가지 솔루션 이런 것들. 전반기보다 상승. 용역은 조금 떨어졌네. 펠리클 445억, 칠러는 801억. 861억. 요거 매출이고, 요거는 매출 원가예요. 원가가 상품 매출 원가 요거 다 합쳐가지고 제품 매출 원가 요걸 다 합치니까 504억이 나왔어요. 540억. 요거 빼기 요걸 하면 뭐가 나옵니까? 제품 판매비, 제품 재료비, 제품 제작비가 나와요. 영업 마진을 빼려면은 이 321억에서 영업 마진 빼려면 또 뭘 빼야 되죠? 판관비와 판매비와 관리비 비를 빼면은 영업 마진이 나옵니다. 여기서 판매비, 관리비,
판매비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이 금액, 이 판매 원가 요거 판매비에서 원가를 뺐으니까 판매 원가, 요게 판매 원가. 판매 원가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 마진 나와요. 영업 마진에서 뭐 전기세 띄고 뭐 띄고 세금 띄고 뭐 띄고 다 띄면은 순마진 나와요. 순마진. 에비타를 띈다 하던가. 그것도 뭐 어설프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또 개념 잡히겠죠. 그때 또 자세히 설명하고. 통과.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반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유통 주식수, 요걸 하면 714원이 나와요. 요거 나누기 요거 해볼까요? 13억 나누기 1822631은 713월 맞죠? 이래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통과. 근데 이거 200원이 올랐어요. 전반기보다 엄청난 거예요. 영업 부분 재료 부분이 있고 장비 부분이 있고 반도체 유통 부분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재료 부분에서 363억, 장비 부분에서 455억, 반도체에서 31억, 합쳐가지고 861억, 기타 11억, 재료 펠리클, 칠러, 유통 솔루션 이렇게. 전반기에는 총 합쳐서 61억, 617억, 당분기에는 861억. 확 늘었죠. 이거 같은 거잖아. 밑에 이게 있네. 그래서 회사의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단골 고객이 있대. 우량 고객. 그게 어디다? 고객 A인데 누구나 알 것 같아. 392억의 매출을 이 사람들이 팔아주는 거라. 46%. 전반기에는 252억 41%의 비중을 팔아줬어요. 그게 어디에? 우리나라에 삼성밖에 없겠죠. 통과. 그래서 이제 실적 분석표를 쭉 보니까 여기는 매출을 한번 볼게요. 꾸준하진 않았네. 매출이 점점 떨어졌네. 분기로 볼게요. 300억, 280억, 353억, 427억. 영업이익 50억, 40억, 30억, 50억, 70억. 당기순이익 50억, 40억, 30억, 68억. 영업이익률이 높다. 와, 이건 높다. 영업이익률이 16%씩 나야 돼요. 16%, 13%, 14%, 17%. 순이익률도 중요한데 17%, 14%, 16%, 10%, 15%. 오, 좋아요. ROE도 17%, 18%, 17% 이상씩 꾸준히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당좌 비율이 있어요. 당좌 비율은 83%. 유보율은 현금을 내 자본만큼 쌓아두는 거죠. 현금을 총알 빡 부채율은 59%. 현금을 10배 이상씩 쌓아뒀어요. 어디 쓰려고? 모르지. 빡 쌓아. 그래서 아까도 계산했지만 다시 한번 더 적정 주가를 계산하면은 아까 전에 이게 714원인가 그거 나왔잖아요. 요거 반기분.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은 1년치가 대충 나온다고 보고 1,400원 잡고 ROE는 요거 평균을 하면 거의 한 17이 나와요. 1,400 곱하기 17을 하면은 얼마다? 2,240원, 2,400원, 22,400원. 그러면 지금 23,600원. 어라? 지금 멀티풀을 이거를 줘서 지금 계산하니까 적정 주가가 나와요. 그러면 영업 마진 아까 전에 얼마였지? 400. 잠깐만요. 860억. 당반기 매출에 860억. 맞아. 영업 매출 요거 뺐을 때 영업 마진 안 나오잖아. 860억. 860억에 계산해보면 되지. 860억에 여기 몇 프로였죠? 영업이익률이 17%니까 그냥 20% 잡고 8, 26, 160억 그냥 한 140억 140억 곱하기 2는 280억밖에 안 되나. 300억 잡고 곱하면 10 하면은 적은데
애매하네요. 하여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저라면 조금 아직까지는 비싸다. 멀티플을 이만큼 줄 필요 있나 이런 생각. 근데 펠리클이 완성되면 작살나겠죠. EUV용. 자, 또 요거는 또 다른 파이낸셜 서머리 이쪽으로 해서 봤을 때도 똑같아요. 여기는 요것도 있네요. 영업활동 흐름금이 투자하고 플러스네. 이 뭐지? 19년까지는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계속 투자하고, 영업활동 그래 플러스 돼야지. 재무활동도 17년부터 돈 갚아 나갔고, 캐시플로우가 프리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플러스 적자가 됐다가 플러스 적자가 됐다가 이렇게 됐네. 영업이익률이 15%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본 총계도 늘어나고 있고 괜찮아요. 이거 숫자로서는 크게 뭐 나쁘지는 않는, 이거 숫자로서 이런 그래프로 최고 좋았던 게 유니셈, GST, 월덱스 이런 데는 와 정말 숫자로서는 완전 우상향에 완전 돈 부채율 적고 완전히 조금 꾸준히 돈 벌어가는 그런 회사. 월덱스, 유니셈, GST 이런 데는 정말 그런 게 알짜배기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래도 좀 들쭉날쭉했잖아. 그건 들쭉날쭉도 없고 그냥 한결같이 쭉 나가던 통과. 영업이익률 아까 했던 거, 순이익률 ROE 나왔고 통과. BPS를 계산하려 그러면 내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돼요. 맞을 거예요. 순자본 주식수 요게 나오는 게 BPS에서 나누기 지금 주식수 나누기 BPS, 지금 주가 나누기 BPS를 하면 PBR이 나올 거예요. 맞을걸? 지금 PBR 얼마지? PBR 1.25 맞나? 순자본에서 주식수 BPS, 북밸류 프라이스 쉐어니까 순자본 나누기 주식수 맞아요. 프라이스 밸류 레이시오 리턴? 이거 좀 헷갈리네요. 맞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해요. 내기하면 지기 쉽다. 통과. 일단 모를 땐 통과. 그래서 이건 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걸 보면은 영업활동이 계속 벌어가다가 2017년에 잠시 주춤하다가 18년 증가됐고, 그리고 투자활동은 계속 투자를 꾸준히 해왔고, 재무활동은 이때는 돈이 좀 있다가 이때부터는 계속 조금 꾸준히 갚고 있다가 좀 여유롭고 이렇게 보이네요. 크게 뭐 여기서는 거슬릴 만한 것들이 보이진 않아요. 세금도 잘 납부했고. 영업이익률 여기 있네. 매출 총이익이 37%, 30%, 20%, 29%, 39%를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10% 이상씩 꾸준히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18년부터 10% 이상씩 유지하고 있고, ROE도 17년부터 14%, 19%, 17%를 유지하고 있고, EPS는 400원, 300원, 500원, 800원, 900원, 요번에는 상반기 그러니까 반분기만 하더라도 700원 나왔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1400원 되죠. 900원에서 1400원 되는 거죠.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BPS, PBR은 나온 거에서 빼는 거. PBR도 봐야 되겠네. 헷갈리네. 자, 통과. 요거까지 했던 거죠. 통과. 이 다 했던 거, 다 그림 똑같은 거. 그래서 이 회사 연봉을 보니까 이게 직원이 474명인데 평균 연봉이 4,297억이에요. 계약직 포함하고 임원도 포함됐어요. 임원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근데 평균 근속 연수가 이거 3년 10개월이면 조금 괜찮은 거 아닌가요? 3년 10개월이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FST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펠리클 칠러 용역, 펠리클과 칠러,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용역, 그리고 솔루션으로서 매출이 발생되는데, 펠리클은 이 회사의 가장 큰 캐시플로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FST 그러면 펠리클이라고 생각할 만큼 한국 시장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자기들만이 독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필수 소모품인 줄 알았던 펠리클이 얼마 전에 이제 그렇지, 아까 전에 그 뉴스 받는 TSMC가 펠리클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 방식이 만약에 생산 원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지는 방법으로 만들어냈다라면 그 시장에 완전히 잠식당할 거고,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FST가 펠리클, EUV용 펠리클을 만들었는데 엄청 그게 싸게 또 공급될 수 있으면은 그 시장이 또 잠시 박살나겠죠. 서로가 이제 여기는 반도체 시장은 어떤 기업이 언제 더 빨리 신기술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시장의 플랫폼처럼 깔아버리냐, 먼저 까는 놈이 장땡이에요. 그렇게 이왕이면 한국 기업이면 삼성에서 더 빨리 써주겠죠. 더 박살 내려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는 하셔야 된다. 실적이 1분기보다 오른 매출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 칠러가 저는 410억이나 올라갔는 거, 칠러가 반분기 전체 매출이 47% 차지했는데, 이게 나는 유니셈이나 GST보다 못할 줄 알았는데 더 매출이 높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칠 수 있는 EUV 시장에서 펠리클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만들어내면, EUV 장비도 만들어내고 하면은 이 주가는 그냥 뻥뻥뻥뻥 튈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고점이다. 고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다, 고평가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17배 주긴 좀 그렇잖아. 12배를 줘도 조금 그런데, 12배를 준다라면 얼마지? 12배면 1,400원 곱하기 12는 14 2,800원을 더하면은 16,800원, 17,000원, 17,800원이 어찌 보면 이제 담아야 될 그런 시점인데, 그런 시장 안 오겠죠. 보시고 알아서 사셔야 된다. 근데 미래 가치를 땡겨오면은 충분히 지금도 괜찮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땡겨가지고 매입을 하시면은 조금 긴장을 하시겠죠. 지금보다는. 그래서 항상 주가는 많이 쌀 때 가치를 판단하고 사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저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EUV 사업이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는다고 평택에 3공정, 4공정, 5공정을 짓고 몇십조를 막 쏟아붓는다고 할 때 성공할 거라는 그냥 막연히 드는 그런 감으로 SFT를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냥 그 감을 믿고 저는 그냥 5배를 생각했어요. 5배를. 근데 얼마 전에 39,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5배. 그때 막 12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40% 됐지만, 그때는 막연히 공부를 안 해. 만약에 지금 그처럼 공부를 했으면 그때는 어느 정도 정리했을 건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정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사면은 언제 팔아야 될 타이밍을 모르는 거죠. 이 가치가 시장보다 너무 크게 받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판단이 안 쓰니까 또 감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이 언제까지나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공부를 해봤고, 나름 괜찮은 회사인데 지금은 조금 높다,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저의 생각이지 이런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판단하는 거고, 보면서 내 스스로가 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해석을 내 스스로가 내가 좋게 해석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